1907년 11월 어느 날,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자 일본 제국주의 최고 외교 정치가로 평가받으며 일본 총리 대신 등 40년간 일본 국가 지도자로 활동하고 이후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발령받은 66세 이토 히로부미. 이러한 일본 국가 지도자 앞에 29살의 한국 청년이 서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만남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 청년에게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이토 히로부미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을 서양 열강과 대등한 현대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둘째, 한국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셋째, 중국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힘만으로는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입을 막을 수 없어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힘을 키워 열강과 싸울 대등한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일본은 한국 발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도 아시아를 향한 일본의 위대한 꿈에 함께 해주시오. 이 청년은 답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이 아시아 평화의 시작이라는 것에 동감합니다. 또한 당신이 일본을 변화시킨 공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한국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우리 한국은 한국인의 손으로 혁신하게 해주십시오.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다며 청일, 러일 전쟁을 했지만 두 전쟁을 승리하고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침략당한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구할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성장을 원치 않는 서구 열강은 한국을 도와 결국 일본은 세계의 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큰 정치가가 일본이 세계의 적이 되는 것을 막길 바랍니다.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당당히 자기 소신을 말했던 청년. 일본에 협력하면 주요 자리를 주겠다며 이 청년을 회유했던 이토 히로부미. 그러나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청년.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한국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혁신케 하라. 안창호 선생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한국의 개혁은 한국인에게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을 실천했습니다. 1902년 일제 노골적 침탈이 진행될 당시 선생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스스로 한국을 혁신케 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그 인재를 양성하는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5살의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로 진학해 미국 어린이들과 공부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은 오렌지 농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을 보았습니다.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나라 잃은 슬픔까지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공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한인들과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인들의 일하는 태도에 미국 농장주들의 불만이 높았고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 비해 한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한인 근로자를 향한 미국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바꾸기 위해 무엇보다 한인들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농장에서 한인 근로자들에게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렌지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이 왜 나라를 위하는 일인가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정성스럽게 오렌지를 따면
한국인에 대한 농장주의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매출이 높아지면 우리 소득도 향상돼 독립운동을 도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직접 오렌지를 따며 한국인이 작은 일에도 얼마나 성실한지 몸소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선생은 한인 단체를 결성해 한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애썼습니다. 그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미주 한인 단체를 통해 흩어진 한인들은 하나가 되었고 서로 도와 일자리를 얻고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재 미국 곳곳에는 100년 전 뿌리내렸던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LA에는 미국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인의 이름을 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있고 LA 문화사적지로 지정된 도산 안창호 광장이 있으며 남가주 대학교에는 선생 가족의 자택을 옮긴 한국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국 리버사이드시 시청 앞에는 세계적인 영웅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인도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 이 세계적인 영웅들과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그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한국 독립을 향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위대한 스승이자 영웅입니다. (190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항일운동단체 공립협회를 설립하고 1907년 한국에서 항일비밀결사단체 신민회를 결성했으며 1909년 서울에서 애국청년단체 청년하구회를 조직했습니다. 1910년에는 미주지역 한인연합 독립운동단체 대한인국민회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고 한인 권익 향상에 힘썼습니다.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창립했으며 1919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해 내무총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독립운동단체가 설립되고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그가 행동할 때마다 학교가 설립되고 독립운동 자금이 모이고 독립운동가들이 성장했습니다. 나는 일평생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1909년 10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1909년 12월 이재명 의사의 매국노 이완용 암살 미수,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 일제는 모든 거사의 배후로 매번 안창호 선생을 지목하고 구속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스승이자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반크는 미국 LA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셋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남의 탓만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이가 없는 까닭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하는 것이요. 한국에 대해 불평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한국 청년 스스로를 개혁의 주인공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한국 독립을 위한 삶을 사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는 한국 통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길 바랍니다. 10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안창호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한국의 모습은 지금처럼 남과 북이 분단된 한국이 아닌
통일 한국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했던 조국의 꿈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꿈을 갖게 됐습니다. 30년 후 지금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명인 통일 한국을 이루어낸 주인공으로 통일을 이뤄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이끈 주역으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한국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꿈은 반크 청년들의 꿈으로 이어져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곧 미래 통일 한국의 주인공입니다.